조선시대 환관이 되기까지. 조선시대 환관이 되기 위한 조건은 조선시대에 환관이 되려면 신체 조건이 가장 중요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조선시대 환관은 고환만 없으면 됐다. 음경까지 완전히 잘나야 했던 중국의 환관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다. 조선시대 환관의 입궁 시기는 8세 전후로 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 고자가 되어 환관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부모가 아들을 환관으로 보내기 위해 어린 아들의 고환을 명주실로 묶어 고자를 만들었던 경우도 많았다. 혹은 장가를 간 남자가 아내와 싸워 홧김에 스스로 자기의 것을 잘라버리고 환관이 된 경우도 있었다. 고환을 잘라주는 전문 시술소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환관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 시술소가 꽤 성행했다. 참고로 중국 시술소의 시술 성공률은 상당히 높았다 한다. 생존 확률은 40%나 되었다 한다. 와우. 다만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으니 고통이 상당했을 듯. 반면 조선의 경우는 양성적인 시술소는 없었고 음성적으로 행해지곤 했는데 아무래도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는 성리학적 사상이 지배하던 나라였으니까 고통을 이기지 못해 지르는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숨기기 위해서 주로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날 한약 외곽의 움막에서 시술이 행해졌다고 한다. 조선시대 환관 선발 테스트. 거세를 했다고 해서 모두 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신체 검사와 구두 시험을 통해 선발된 어린 예비 환관들은 평소 내시부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기본 소양을 쌓다가도 물고문과 같은 인내력 테스트를 받기도 했는데 왕과 왕의 가족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밀을 지키는 제목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는 단계였다. 하지만 조선의 환관 테스트는 중국에 비하면 사정이 나았다. 중국은 한때 3,000명 모집에 2만 명이 지원을 한 경우도 있었으니 떨어진 85%의 지원자들은 거세를 하고도 환관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안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자르지 않는 건데. 조선시대의 환관 수련. 조선시대의 환관 수련. 혹독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어린 환관은 약 90명 정도였고 선발된 어린 환관들은 이후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학식이 없으면 왕을 잘 보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리학 공부를 많이 시켰던 것이 조선 환관의 특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궁녀들 또한 소학, 삼강행실도와 같은 성리학을 공부해야 했음. 반면 조선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환관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외척과 환관의 난으로 자주 혼란을 겪었던 중국인들은 환관이 글을 알면 정사에 관여해 권력을 넘본다는 이유에서 그랬던 것임. 그런 이유로 중국의 궁녀들 또한 글을 알아서는 안 됐고 하지만 환관이 글을 몰라 부려먹기가 힘들어지자 15세기 전반 명나라 선덕제 때 환관 학교인 내서당을 세우게 된다. 참고로 환관들에게는 마늘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입냄새를 막고자 함도 있었지만 마늘이 양기를 돋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식 환관이 되기까지. 조선시대 어린 환관으로 지내는 기간은 대략 10여 년 정도였다. 입궁에서 10년이 지나야 정식 환관이 될 수 있었는데 이때는 다시 신체 검사를 했다. 간혹 가짜 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때 수염이 있거나 거세하지 않는 게 발견된다면 바로 퇴출이었다. 잠복고환 같은 경우 고환은 보이지 않지만 수염이 날 수도 있다.